암묵지 시리즈 5장 1편 조업자별 암묵지 차이.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공장 현장에서 기계의 미세한 진동이나 공기의 흐름만 딱 느끼고도 기가 막히게 설비 세팅을 맞추시는 베테랑 분들, 다들 한 번쯤 보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제6의 감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보통 이걸 암묵지나 타고난 직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이 자료에 따르면요, 이 암묵지라는 건 절대 마법이나 초능력이 아닙니다. 사실은 비용이나 기술적 한계 때문에 현실에서 다 측정할 수 없는 데이터에 빈칸을 채우는 굉장히 정교하고 논리적인 생존 전략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현장의 측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낸 아주 치열한 방식인 셈입니다. 오늘 해설해드릴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도메인 지식의 두 얼굴부터 시작해서 암묵지를 어떻게 정량화할 것인지, 그리고 형식지화의 시작, HR 형식지화의 목표, 마지막으로 지식의 선순환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대체 예측 변수라는 겁니다. 사실 품질에 영향을 주는 진짜 직접적인 원인, 그러니까 인과 예측 변수를 완벽하게 측정할 수만 있다면 애초에 암묵지 자체가 필요 없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온도, 습도, 기계의 미세한 마모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부 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베테랑들은 이 진짜 원인 대신에 눈으로 확인하거나 느낄 수 있는 대체 예측 변수들을 힌트로 삼는 거예요. 측정할 수 없는 원인 대신 그거랑 상관관계가 높은 다른 흔적들을 쫓아가는 경험 기반의 예측 체계를 세운 거죠. 이게 바로 암묵지의 실체고요. 이 대체 변수들을 찾아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재현 가능한 데이터로 바꾸는 게 오늘 이야기할 형식지화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도메인 지식의 두 얼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조 현장에 있는 지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매뉴얼이나 표준 작업 절차서처럼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하고 남한테 가르쳐주기도 쉬운 논리 지식이 있죠. 그런데 반대쪽에는 방금 우리가 얘기한 암묵지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이 암묵지라는 게 여름엔 좀 끈적거리니까 압력을 살짝 낮춰,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개인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말이나 글로 남한테 설명하기가 진짜 까다로운 거예요. 당연히 도메인 지식 중에서도 이 암묵지는 신입 작업자한테 전수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게 결국 아주 높은 전수 장벽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생기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이 높은 전수 장벽 때문에 현장 조업자들 사이에 엄청난 숙련도 격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기계를 돌려도 베테랑은 보이지 않는 대체 변수들을 싹 읽어내서 불량을 막아내지만 신입은 그 변수들이 아예 안 보이니까요. 결국 이 조업자별 암묵지 차이가 공정 품질의 편차, 다시 말해 공장의 불량률로 다이렉트로 꽂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이 주관적인 암묵지를 어떻게 정량화할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도대체 현장의 베테랑 분들은 왜 그렇게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이지 않는 잠재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아채는 대체 변수 활용의 달인들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분들 머릿속을 엑스레이 찍듯이 들여다볼 순 없잖아요. 그럼 이 보이지 않는 능력을 대체 어떻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직관력이나 감각 자체를 직접 자로 재득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근속연수나 자격수준 같은 데이터를 일종의 간접적인 대체 예측 변수로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속연수가 긴 작업자의 교대조에서 불량률이 확연하게 낮게 나온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근속연수를 활용해서 보이지 않던 암묵지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게 실제 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해낼 수 있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짬바이브, 그 긴 시간이 만들어낸 직관의 가치를 드디어 데이터 과학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첫 단추인 셈이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인간의 경험을 데이터로 바꾸는 형식지화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완전히 똑같은 기계, 똑같은 상황인데도 조업자마다 의존하는 힌트가 다릅니다. 대체 변수들이 완전히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베테랑은 귀를 쫑긋 세우고 기계에 미세한 진동 소리를 패치합니다. 근데 다른 분은 부품 갈고 나서 코일을 몇 개나 뽑았지? 하면서 누적 사용 시간을 추적해요. 또 다른 분은 오늘 장마철이라 비가 좀 오네? 하면서 날씨 같은 환경 변수를 보고 대응 방식을 정하죠. 다들 각자만의 노하우로 기계 상태를 읽어내는 소프트 센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지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조업자들마다 다 다르고 파편화되어 있는 수많은 간접 지표들을 싹 다 긁어 모아서 통합하는 거죠. 비가 올 땐 밸브를 살짝 조인다라는 노하우에서는 날씨라는 변수를 뽑아내고 연마포 교체하고 몇 개 만들었다라는 말에서는 누적 제거량이라는 변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 머릿속에 뿔뿔이 흩어져 있던 파편화된 대체 변수들을 쫙 수집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입력 데이터로 묶어내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피땀 어린 경험을 AI를 위한 형식지로 바꾸는 진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파트, HR 형식지화의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설비 상태나 날씨를 짐작하려고 썼던 설비 대체 변수들은요, 나중에 센서 기술이 좋아지면 진짜 정확한 습도나 마모도를 재는 물리적인 센서로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고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인적 변수는 전혀 다릅니다. 이 사람의 경험 데이터를 모으는 이유가 사람을 기계로 싹 다 대체해버리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이 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조직 전체의 역량을 펌핑하고 작업자들의 수준을 다 같이 상향 평준화하려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3단계로 나눠서 볼까요? 1단계, 이제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숙련자랑 비숙련자가 공정을 어떻게 다르게 컨트롤하는지 그 갭을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2단계로 넘어가서 예전처럼 막연하게 선배 하는 거 보고 잘 배워라, 이게 아니라, 자, 데이터 보시죠. 베테랑은 비가 올 때 압력을 5만큼 낮추니까 당신도 앞으로 이 변수를 꼭 체크하세요 같은 아주 과학적인 교육 최적화가 가능해집니다. 마지막 3단계는요, 단순한 직감이나 감정이 아니라 조업자가 실제로 제품 품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 지표를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 게임 체인저죠. 자,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지식의 선순환에 대해 알아보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제조 AI 시대의 HR 관리가 왠지 사람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진짜 비전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이 오랫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그 귀중한 경험, 그리고 그 대체 변수라는 노하우들을 아주 가치 있는 초기 데이터로 100% 존중하는 겁니다. 현장에 계신 베테랑 한 분 한 분이 수천만 원짜리 센서 역할을 해왔다는 걸 인정하고요. 그 소중한 지식들을 AI 모델로 형식화해서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거죠. 결국 개인의 묵묵한 경험을 인과 과학의 튼튼한 토대로 삼아서 제조 현장 전체의 실력을 과학적으로 쫙 끌어올리는 상향 평준화. 이게 바로 지식의 선순환입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암묵지는 절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다 측정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장의 인간이 고안해낸 어쩌면 가장 위대한 예측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직관의 지름길들을 데이터라는 언어로 하나씩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산업, 일하고 계신 분야에는 아직 데이터로 번역되지 않은 어떤 제6의 감각들이 숨어 있나요? 인간의 그 치열한 직관을 싹 수집해서 AI의 정교한 인과과학으로 형식화하는 이 거대한 진화의 물결이 앞으로 여러분의 일터와 조직을 어떻게 완전히 뒤바꿔 놓을까요? 감사합니다.